왜 현금보다는 주식을 증여를 하시죠? 주식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세무사님, 네. 요즘은 애들 태어나자마자 선물로 주식 받는데요. 저는 20대 때 처음 주식 시작했거든요. 저보다 어린애들이 돈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에이, 피디님은 부모님이 교육이라는 무상 증여를 통해서 좋은 대학 보내주셨잖아. 자녀에게 주식 증여가 절세의 수단이 된 지는 몇 년 됐지. 나도 내 딸 태어나자마자 계좌 개설하긴 했거든. 근데 똥손이라 그냥 현금 주는 게 난 나을 것 같아. 미성년자 주식 증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받은 상담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 피디님도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이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질문. 자녀에게 미성년자 증여공제 2천만 원까지만 현금으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려고 해요. 어차피 증여세도 없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세요. 알고 계신 대로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고 그 세금의 20%로 따라붙는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요. 하지만 왜 신고를 해야 하냐? 국세청은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날을 증여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자녀 계좌에 잠시 입금을 하고 몇 달 후에 뺐는데 이것도 증여로 가세가 될까요? 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소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입금되어 있는 돈으로 현재 자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입금했다는 걸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천만 원어치 현금으로 주식을 삽니다. 이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납부세액이 없어서겠죠. 이 주식이 2년 후에 5천만 원 됐어요. 많이 올랐죠. 이 주식을 바로 인출을 해서 다른 주식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에 아마 국세청에서 해명 안내문이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실 거예요. 이때 부모님들 최초 현금 증여가액이 2천만 원이라고 소명을 하시겠죠. 우리는 증여 재산 공제만큼 현금을 증여했기 때문에 세액이 없다. 이때 국세청은 최초 입금된 날인 2천만 원을 증여가액으로 볼까요? 이때는 매도한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 즉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취득한 날 5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그럼 세액이 어느 정도죠? 2천만 원 제외하고 10%니 300만 원 정도 납부 불성시 가산세까지 몇 년씩 붙겠죠.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금 후 이게 증여다 라는 신고가 없다면 그 입금된 날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증여 신고한 현금으로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단, 부모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잘 들어보세요.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현금으로 증여를 해서 바로 주식을 취득을 하거나 아예 주식을 증여를 하거나. 왜 현금보다는 주식을 증여를 하시죠? 주식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증여를 했을 때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의 10%, 즉 1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금 2천만 원으로 주식을 취득을 한다면 그 주식이 몇 년 후에 3천만 원이 된다면 추가분인 1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세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세법에는요, 재산가치 증가분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재산가치 증가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열거 규정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개발 사업을 해서 자산의 가치가 뛴다든가 비상장 주식이 5년 내에 상장을 해서 그 주식의 가치가 뛴다던가 아마 앞으로 어떤 자산의 가치가 늘어날 걸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증여로 과세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 일정한 사유에 상장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했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에 몇 년 후에 자산 가치가 뛴다면 부모가 해준 건 현금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증여한 것밖에 없죠. 단순히 계좌 개설해서 주식을 취득해 줄 수는 있지만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활발히 하는 경우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증여란 무엇인지 법문구로 설명을 해볼게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자산 가치로 증가하는 거 좀 추상적이잖아요. 즉 반복적인 주식 투자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얻는다면 이건 부모의 노력, 부모의 기여에 따라서 자녀의 주식 가치가 불어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자녀의 주식 계좌를 활발히 거래를 한다는 건 차명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내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무언가 수익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하셔야겠죠. 마지막 질문. 현금 증여해서 주식을 사주는 것과 주식을 증여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어치 현금을 증여하거나 2천만 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는 것 세금 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다만 평가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은 굉장히 평가가 간단하죠. 그 금액 자체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증여했으면 2천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들어오고 신고하실 때 금융중비만 첨부하시면 돼요. 하지만 주식 자체를 증여한다고 했을 땐 조금 복잡합니다. 주식가치 평가 금액을 넣어야 되잖아요. 무작정 2천만 원이라고 넣을 수 없어요. 상장 주식은 평가 기준일, 즉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조회를 해보신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죠. 이런 차이 말고는 없어요. 마지막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은 주식에 대한 촉이 보이신 부모님들이라면 주식 증여, 자녀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몸보라 세무사였습니다.